13번의 답은 1번. 그렇지. 또. 좋아요. 자, 21에서 26까지 질문. 오, 복습 잘했어요. 좋아요. 자, 혹시 질문 있으면 표시해두고 이따 따로 물어보셔도 되니까요. 질문할 거 못했으면 표시해두세요. 좋습니다. 자, 오늘은 유전 파트를 나갈 거고요. 그 호르몬 영상은 2주간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아니고 다음 주까지 해볼 거고, 호르몬 다 보면은 뒤에 있던 복습 문제 7회 문제도 풀어보는 거야. 풀어보고 요거에 대한 해설을 이어서 다음 주에 하도록 할 거고요. 우리 지금 3월 모의고사가 3월 28일인가 아마 그때일 거거든요. 시간이 생각보다 너희가 잘 따라와줘서 충분히 좀 남은 상황이야. 그래서 유전을 일단 빨리 돌려놓고 문제 푸는 방식 좀 알려주고 5단원 내용까지 정리 한번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5단원은 문제 풀이는 맡을 수 있고 이제 내용만 한번 싹 정리하고 너희가 문제를 풀어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나서 3월 보고 나서 오답하면서 내용 빠진 거 다시 채워놓고 이제 문제풀이로 들어갈 건데 지금 푸는 문제보다 양이 한 4배 이상 늘어날 거예요. 그래서 푸는 양도 많아지지만 내가 설명하는 것도 많아지고 유형들도 다 정리를 해줄 거거든. 그렇게 할 거고 그리고 오늘부터 유전을 나가는데 유전에서는 가장 첫 단원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오늘 나가는 단원이 세포 분열하고 염색체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이 세포 분열하고 염색체 합쳐서 도합 아마 3문제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3문제. 그 중에 가장 쉬운 염색체 문제가 있고 세포들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고 DNA 상대량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DNA 상대량이 가계도하고도 나오고 뭐 비분리하고도 나오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배우는 내용이 유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하고 천천히 설명을 할 건데요. 이게 어쨌든 너희가 3월 모의고사 전까지 이 내용을 꼼꼼하게 볼 수 있는 시기가 지금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 유전 파트를 설명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기는 지금밖에 없다 생각하고 꼼꼼하게 듣고 놓쳤으면 영상으로 다시 보고 나한테 또 물어보고 계속 반복해야 돼요. 오케이. 자, 가봅시다. 자, 유전의 맨 첫 번째 내용 한 번만 잡아놓고요. 쉬는 시간 한번 가지고 들어갈 건데 자, 60페이지 열어보세요. 60페이지. 자, 60페이지 보면 제목에 염색체와 DNA라고 합니다. 자, 이쪽 파트는 중요한 단어들을 좀 공부를 할 건데요. 유전자가 뭐고 DNA가 뭐고 염색체가 뭔지를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자, 그럼 밑에 내려가서 빈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자, 60페이지 아래쪽에 빈 공간에다가 너희가 그림을 하나 그려볼 거고 그 그림에다가 필요한 정보를 다 정리를 하는데 무조건 수능 관점이에요. 너희가 내신 때 배웠던 무언가를 왜 설명 안 하지? 라고 하는 경우도 있거든. 그게 안 나오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시하셔도 되고요. 내가 하는 내용만 제대로 하면 문제 전부 다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하나 그려볼게요. 자, 그 아래에다 그리는 이 그림은 너희가 문제로도 이 그림을 마주할 수 있는데요. 이 그림을 제대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 목이 좀 잠겨가지고 안 나오네. 자,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물 한 잔만 마시고 올게. 진서 혹시 전화 한번 해봐줄 수 있을까요? 안 받아? 아, 그래? 지금 지금 막 유전 내용 시작할 거라서 최대한 빨리 오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긴 했는데 안 오길래
뭐래요? 1시 반에 끝나서 배고프니까 뭘 먹고? 먹고 있는 것 같아서 아, 그래. 지금 유전 파트 나가는 거라 중요하니까 빨리 왔으면 한다 하니까 빨리 전화. 아휴, 자, 가봅시다. 자, 일단 이 그림의 가장 오른쪽에 보이는 이 친구부터 접근을 해볼 거고요. 꼼꼼하게 보고 갑시다. 자, DNA부터 필기합니다. 자, 일단 생명과학 1에서는 RNA가 안 나와요. 그래서 DNA에 대한 정보만 정확히 알면 됩니다. 자, DNA는 폴리, 뉴클레오, 타이드 두 가닥이 이중 나선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폴리 뉴클레오타이드 두 가닥이 이중 나선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자, 여기 보이는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친구가 중요하겠죠.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친구를 아래로 빼보겠습니다.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하는 친구는 인산 하나, 당 하나, 염기 하나의 비율로 되어 있고요. 이 친구들이 어떤 모양으로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산, 자, 보통 문제에 이렇게 나와요. 오각형의 당, 염기,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죠. 자, 여기서 중요한 모양은 저 당의 모양 하나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 친구는 꼭 모양을 정오각형의 모양이라 이렇게 잡아주면 되고요. 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따로 빼서 본 이유가 있었겠죠.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바로 기본 단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 단위이다. 자, 누구의 기본 단위야? DNA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타이드입니다. 잡아주시면 돼요. 가장 기본이죠. 그럼 이 내용을 기준으로 놓고 응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기본 단위가 누굽니까? 또는 문제에서 단위체가 누굽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단위체가 누굽니까? 그럼 단위체라고 하는 건 DNA를 구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를 뉴클레오타이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인산, 당, 염기 하나로 되어 있으면 인산은 종류가 없고요. 당의 종류는 디옥시리보스였고 염기의 종류 4가지가 있을 때 A, T, C, G 4가지가 있었다. 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이 있는데요. 이들의 결합은 이렇게 일어나죠. 자, A하고 T는 결합, C하고 G는 서로 결합이 가능하다. 자, 그럼 이 폴리 뉴클레오타이드의 폴리는 그냥 여러 개를 뜻하고 있으니까 뉴클레오타이드라고 불리는 인산, 당, 염기를 비교해 놓고 자, 그림상에서 쟤네가 어디에 해당하느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자, 그림상에서 인산하고 당하고를 이렇게 묶어볼 거예요. 얘네 뭐라고 하냐면 골격이라고 불러요. 골격. 누구의 골격? DNA의 골격이야. 자, DNA 골격은 그림상에 이 부분이 골격입니다. 바깥쪽 휘어지는 나선의 구조죠. 이 친구들이 골격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 골격 안에 보면은 얘네가 놓여 있어요. 얘네가 바로 염기들이에요. 자, 이 노란색이 염기이다 잡아주시면 돼요. 노란색이 염기입니다. 그래서 골격을 구성하는 친구들과 염기들의 구조를 놓고 DNA의 전체적인 갈래 잡아주는 거예요. 자, 잡아놓고 나서 평가원에서 딱 한 번 물어본 적 있는 내용 하나 잡아보겠습니다. 자, 이 인산, 당, 염기라고 하는 구조로 물어봤던 게 하나가 있었어요. 걔가 누구였냐면 ATP 그리고 ADP라고 하는 친구를 비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얘네가 유전에서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 때문에 쟤네를 여기서 굳이 왜 비교하지? 싶을 텐데 얘네들의 구성 요소들이 얘네와 같았기 때문에 나왔었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자, ATP랑 ADP의 구성 요소 아데노신 3인산 또는 2인산이라고 불린 얘가 ATP, ADP였죠. 그럼 아데노신을 한번 쪼개볼게요. 아데노신은 아데닌하고 리보스하고 붙어 있었어요. 자, 아데닌 누구다? 염기다. 리보스가 당이고요. 인산이 들어있죠. 그럼 비율이 달라지는 거야. 얘는 1대1대1의 비율로 뉴클레오타이드를 구성했다면 아데닌, 염기 하나, 당 하나, 인산 3개 있는 친구 3대1대1의 비율 얘는 2대1대1의 비율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거야.
그래서 어렵진 않지만 아데노신의 구성 요소를 풀어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같이 비교만 해주면 된다 정도 잡아주면 돼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자, DNA 위에다가 필기 한번 해볼 건데요. 자, DNA 위에 누가 올려져 있어요. 뭐 이만큼, 이만큼. 자, 맘대로 한번 쪼개보고. 얘네를 뭐라고 하냐면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유전자. 근데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 기억, 뭐 유전자 니은, 유전자 디귿이라고 놨을 때 유전자라고 하는 개념이 DNA와 같은 개념인가? 라고 물어보면 아니다 해두시면 돼요. 왜? 유전자라고 하는 건 DNA라고 불리는 분자의 일정한 부분들에 들어있는 상황이죠. 그죠? 얘는 특정 부분만을 일컬어 유전자라고 부르는 거야. 그럼 유전자 기억에서 내 눈의 모양을 결정했다면 눈의 모양, 눈의 색깔, 뭐 눈의 크기 등을 따로따로 결정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DNA 위에 유전자들이 올라가 있구나 잡아두면 끝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이 DNA라고 하는 친구가 누군가를 감고 지나가죠. 이 속에 있는 친구들 누구냐면 히스톤 단백질입니다. 히스톤 단백질. 자, 이 히스톤 단백질은 말 그대로 단백질입니다. 그럼 단백질의 합성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죠. 단백질의 합성은 당연히 리보솜에서 일어나고요. 자, 리보솜에서 일어나고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동화작용의 뭐 일종으로 표현하기도 했어요. 히스톤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해도 똑같습니다. 자, 그리고 얘를 DNA가 감싸고 지나갔죠. 얘네를 묶어볼게요. 얘네를 통으로 묶어버려. 자, 얘네 누구냐면 뉴클레오 솜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뉴클레오 솜. 그럼 뉴클레오 솜이 누구냐 물어보면 얘는 DNA하고 히스톤 단백질이 묶여있는 형태. 이렇게 표현하죠. 뉴클레오 솜과 뉴클레오 타이드를 비교해놓고 뉴클레오 솜은 DNA와 히스톤 단백질의 복합체다 이렇게 표현해요. 복합체다. 자, 이 뉴클레오 솜이라고 하는 친구가 쭉 연결이 되어 갑니다. 자, 가는데 여기 보면 현미경상에서 얘네가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 솜들이 연결되어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자, 이 친구들을 우리는 염색사라고 부릅니다. 자, 염색사. 염색사는 말 그대로 뉴클레오 솜들이 수백만 개 붙어있는 상황이죠. 이 염색사가 바로 뉴클레오 솜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기 때문에 기본 단위를 물어본다면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 솜이 되는 거예요. 염색사의 기본 단위는 뉴클레오 솜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염색사가 도대체 뭐냐? 염색사는 간기 시기에 보이는 우리의 유전 물질들이에요. 간기 시기. 자, 오늘 배우는 세포 주기는 크게 간기와 분열기로 구성되죠. 그중에 간기라고 하는 시기는 훨씬 긴 시기인데요. 긴 시기 동안 염색사로 보이다가 자, 염색체로 보이기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자, 얘가 바로 염색체고요. 자, 염색체는 어떤 시기에 보입니까? 물어보면 분열기에 보입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분열기에 관찰됩니다. 자, 분열기를 앞으로 M기라고 부르기도 하니까 둘은 같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간기에서 준비를 하고 염색체로 이제 응축이 되어 분열기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 사이에 화살표를 우리는 응축된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응축된다. 그러면 응축이라는 것의 원리는 염색사에 있던 정보 그대로가 염색체로 넘어가서 얘가 이렇게 꼬이면서 이 길다랐던 생머리를 파마머리 시켜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가 이동을 하는 방식에서 풀어지지 않게 묶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염색사라고 하는 시기가 염색체로 넘어가는 응축 시기가 언제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 자, 응축 시기 위로 살짝 빼볼게요. 응축 시기는 분열기 전기 때 응축합니다. 분열기 전기에 응축한다. 그러면 풀어져 있던 염색사가 염색체로 응축이 된 것뿐이니 똑같아요. 염색체의 기본 단위는 하고 물어봐도 똑같이 뉴클레오 솜이 되면 돼요. 그럼 기본 단위라고 하는 개념은요. 누구를 어떻게 쪼갰을 때 누구로 분리됩니까를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기본 단위 두 가지다. 염색사와 염색체 전부 뉴클레오 솜이다. 잡아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 한번 보는데요. 자, 이 염색체는 지금 두 가닥으로 내가 그림을 그려놨어요. 근데 원래 두 가닥이 아닙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왼쪽에 있던 한 가닥이 복제가 되어서 두 가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염색체의 이 두 가닥이 가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자, 이 특성들 일단 얘네를 뭐라고 부를 거냐면 염색 분체라고 불러요. 염색 분체. 문제에서 염색 분체의 수라고 하는 걸 언급할 건데요. 이 염색 분체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자, 하나의 동원체에 묶인 두 가닥의 염색 분체는 정보가 100% 일치한다. 자, 요거 적어줄게요. 자, 이거는 모든 문제를 풀 때 적용이 돼야 하고요. 많이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냐?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있대요. 동원체가 누구냐면 요 친구입니다. 얘가 동원체. 자, 전제를 잘 봐야 돼. 하나의 동원체에 묶여있는 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동원체 하나에 묶여있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가 모두 다 100%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 왜? 한 가닥이 복제되어서 두 번째 가닥이 됐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렇죠? 여기에 만약에 뭐 라지 T가 있는데 여기에 스몰 T가 올 수 있습니까? 뭐 이런 거 물어보죠. 절대 안 되는 거야. 왜? 100% 정보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에서 이 사람이 아무리 유전자형이 라지 T, 스몰 T여도 스몰 T는 절대 여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라지 T가 들어가서 두 가닥의 정보가 100% 일치하고 스몰 T 그럼 어디 있는 거냐면 얘랑 똑같이 생긴 다른 친구의 같은 위치에 스몰 T가 이렇게 올라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라지 T랑 스몰 T라고 하는 이게 뭐 유전자형이 등장을 했어. 그러면 하나를 비워두고 여기 뭐가 들어갑니까를 꼭 물어보고 있죠. 요거 조심해야 되고 두 가닥을 비교했을 때는 꼭 100% 정보가 일치해야 한다만 잡아주시면 돼요. 왔어 진짜야? 네, 들어오세요. 앞자리밖에 안 남아서 말이지. 네. 자, 그래서 염색체라고 하는 친구의 특성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잡아주면 되고요. 자, 이 염색체가 가지는 특성들을 한번 해볼 건데요. 요거 어차피 안 그려도 되는 거니까 잠깐만 지우고. 자, 우리가 문제를 풀 때 두 가지 스킬이 필요합니다. 자, 두 가지 스킬이 필요한데요. 자, 첫 번째 스킬은 염색체 수를 묻는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염색체 수를 묻는 문제는 요거는 빈 공간, 왼쪽 그 날개 부분 아래쪽에다가 그려놓으셔도 돼요. 지금 60페이지, 여기 아래쪽, 여기 부분에 지금 필기를 한 건데, 요거 일단은 다 찍어놨거든요, 진짜. 자, 그래서 염색체 수를 물어보는 문제는 동원체 수를 세어서 문제를 풀 겁니다. 동원체 수를 세어서 문제를 풀어줄 거고요. 자, 두 번째, 염색 분체 수가 있어요. 염색 분체 수. 자, 염색 분체수를 묻는 문제는 비례합니다. 누구의? DNA 상대량에 비례하는 값을 가진다. 자,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염색체 수와 동원체 수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염색 분체 수는 DNA 상대량에 비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비례한다라고 하는 말은 문제를 풀 때, 자, 염색 분체수, 이게 한 가닥일 때는 1로 두고 두 가닥일 때는 2로 두고 문제를 풀 거야. 그러면 그 1과 2 사이에 DNA 상대량의 비교를 해서 그래프를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요. 이 그래프 안에서 2, 4, 2, 1의 형태가 나타나는 이유는 저 DNA 상대량의 값의 비교, 즉 염색 분체수의 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의 전체적인 내용 중 오늘 배우는 개념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볼 거고, 내용을 완전하게 정리한 후에 오늘 한 100문제가량의 문제가 나갑니다. 100문제 나가고 교재에 들어있는 거 한 30문제가량이 있는데 걔네들 다 풀어내고 그 안에서 응용할 수 있는 문제들을 내가 다음 주에 한 번 더 할 거예요. 그래서 염색체와 세포 분열 파트는 총 2주에 걸쳐서 공부를 할 거고 응용하는 걸 다음 주에 할 거니까요. 오늘은 완벽하게 기초 개념을 넣어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일단 그러면 이 내용 필기를 해놓고
여기 부분부터 다시 들어갈 테니까요. 10분 쉬었다가 조시계로 10분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미안해. 자, 보자. 60페이지 질문이래. 요거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60페이지 조금 전에 이제 필기했던 내용들을 한 번 더 보고 꼼꼼하게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위에 염색체에다 한번 볼게요. 염색체에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아래 밑줄. 세포가 분열할 때 염색사가 응축되어 나타나는 밑줄 쳐놓고 그럼 세포가 분열할 때가 뭐냐면 분열기에 라고 표시하면 돼요. 분열기에 응축되어 나타나는구나. 그 아래 보면 DNA와 히스톤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걔네 묶어서 뭐라고 한다?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 그렇지. 자, 그리고 거기 보면 생물 종류에 따라 고유한 염색체 수를 가진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왼쪽에 생물의 염색체 수 한번 보면 사람은 46개고 나머지 뭐 숫자들이 나와 있어요. 사람이 46개라는 점 정도는 외워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를 보면 세포 속에 46개의 염색체가 들어있구나 해주면 되는 거고요. 자, 밑에 보면 같은 종의 생물은 염색체 수가 당연히 같지만 염색체 수가 같다고 해서 같은 종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도 잡아줍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DNA 보세요. 자, DNA 밑줄. 생물 형질에 대한 모든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분자. 어렵지 않죠? 자, 유전자는 뭐야? 그 DNA 속의 특정 부분에 해당합니다. 자, 첫 번째 줄 밑주시면 돼요. 특정 유전 형질에 대한 유전 정보가 들어있는 DNA의 특정 부분이다. 오케이, 내려가서 염색체의 모양과 구조 한번 보세요. 첫 번째 1번, 염색사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모양입니다. 저게 고불고불고불하게 이렇게 얽혀있죠? 자, 두 번째 보면 평소에는 염색사 형태로 풀려있다가 그 평소에라고 하는 게 바로 간기를 뜻하고 있어요. 간기 때는 염색사 형태로 풀려있다가 분열기에 들어서면 얘가 막대 모양으로 이제 응축을 하게 된다. 세 번째, 동원체는 그 옆에 밑줄 방추사가 부착되는 곳입니다. 자, 선생님이 아까 동원체 이름 써줬죠? 동원체는 방추사가 붙어서 그들을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밑에 보면 뭐 하나의 염색사에는 수백만 개의 뉴클레오솜이 연결되어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내용들을 전부 봤다면 넘어가서 6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61페이지에 오늘 배우는 전체적인 내용들 두 번째, 염색체, 사람의 염색체입니다. 자, 사람의 염색체는 46개가 있는데 그 아래 상염색체는 남녀 공통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염색체에 넣어주고요. 그 숫자가 몇 개냐면 44개예요. 그럼 쌍수로 따지면 22쌍이다 표현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성염색체는 성을 결정하는 염색체이며 XX와 XY가 있고요. XY가 남자일 겁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Y염색체가 하나 작게 그려져야 하고요. 모든 동물들을 기준으로 Y염색체는 작게 그려질 겁니다. 자, 내려가서 그림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냐면 핵형 분석 자료예요. 그럼 핵형을 분석한 자료를 보니까 저게 지금 색깔이 다 다른 이유는 그 공간에 어떤 유전자가 들어있는지를 색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번부터 22번까지를 뭐라고 해? 상염색체라고 하고 마지막 한 쌍을 성염색체라고 하며 눈으로 딱 보다시피 Y염색체는 작게 그림이 그려질 겁니다. 자, 그렇게 오른쪽 그림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 보면 엄마, 아빠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이 나타나 있죠. 자, 엄마 EN, 아빠 EN이에요. 그러면 EN의 체세포 속에 들어있던 염색체들을 절반으로 쪼개줄 겁니다. 절반으로 쪼개면 그 엄마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정확한 반, 아빠의 정보 반이 만나서 너희가 태어나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는 엄마, 아빠를 반반 닮을 수밖에 없다라는 원리고요. 그럼 이 아이가 EN으로 태어날 수 있었던 원리마저도 엄마, 아빠의 생식세포로부터 가능했다라는 형질을 보이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수정란 EN은 체세포 분열을 거듭하여 자손이라는 형태로 아기의 형태가 나타났겠죠. 오케이. 자, 그 원리가 뭐냐면 바로 상동 염색체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자, 내려가서 상동 염색체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밑줄. 체세포 속에 존재하는 모양과 크기가 같은 한 쌍의 염색체. 자, 저게 체세포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상동 염색체라고 하는 건 상동, 동자가 같을 동자예요. 그죠? 모양과 크기가 같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럼 상동 염색체는 누가 준 거야? 엄마랑 아빠가 준 겁니다. 자, 밑에 보면 한 개는 아버지로부터, 한 개는 어머니로부터 받은 것 밑줄 쳐놓고, 자, 그러면 아버지와 어머니가 주는 정확한 정보 반을 받았죠. 그 반을 합쳐서 한 쌍으로 표현을 한 거고요. 밑에 보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유전자를 대립 유전자라고 하는데 밑줄 쳐놓고, 자, 대립 유전자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밑에 같을 수도 있고 밑줄, 다를 수도 있다 밑줄. 자, 그거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그러면 상동염색체의 원리가 뭐야? 엄마가 준 정보랑 아빠가 준 정보가 나한테 왔죠. 그러면 핵형 분석 자료에서 한 쌍이 보이면 여기는 아빠, 여기는 엄마가 준 정보예요. 그치? 그럼 엄마, 아빠가 나한테 준 정보를 비교했을 때, 자, 아빠가 예를 들어서 뭐 쌍꺼풀을 주셨어요. 엄마가 쌍꺼풀이 없었어요. 외꺼풀이야. 그러면 쌍꺼풀 이외에 다른 정보, 예를 들면 곱슬머리. 자, 아빠 곱슬머리, 엄마 곱슬머리였대요. 그러면 엄마랑 아빠가 준 정보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의 정의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같을 수도 있고, 이걸 이제 알파벳으로 한번 바꿔봅시다. 예를 들면 곱슬머리를 뭐 라즈비, 얘를 라즈비로 놓는다면 쌍꺼풀 유전자를 라제이, 외꺼풀을 스몰A로 한번 놔볼게요. 그러면 이 사람의 유전자형은 물어보면 여기 들어있는 이 알파벳들을 나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라제이, 스몰A, 라즈비, 라즈비가 이 사람의 유전자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형이라는 단어가 저렇게 쓰이고 있구나. 두 번째, 표현형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표현형은요, 바로 얘네들이에요. 그러면 라제이, 스몰A가 만나면 라제이가 힘이 세기 때문에 쌍꺼풀로 나타나고, 라즈비는 무조건 곱슬머리로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쌍꺼풀이 있고 곱슬머리가 있다. 이게 표현형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렇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유전자형에서 다른 점, 얘네는 동형으로 들어있고요. 동형접합이라고 부르고요. 얘네는 다른 모양이다 라고 해서 이형접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형접합과 동형접합의 유전자형이 함께 보이고 있다. 이 사람의 표현형, 유전자형 물어보면 다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아까 같을 수도 있고 밑줄 썼잖아요. 같을 수도 있고 밑에다가 동형접합이라고 한번 적어보고요. 같을 수도 있다, 동형접합. 다를 수도 있다에 이형접합이 들어갑니다. 좋아요. 너무 쉽죠? 내려갑니다. 자, 대립 유전자라고 나와 있죠. 대립 유전자가 뭐냐면 조금 전에 봤던 한 쌍의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들어있는 유전자, 걔네를 대립 유전자라고 합니다. 자, 밑에 보면 상동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 밑줄 쳐놓고, 자, 바로 내려오세요. 이가 염색체라는 친구가 나와요. 근데 이가 염색체는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요. 이따가 감수 분열할 때 나오는데요. 얘네가 감수 1분열에 들어서면 이렇게 동원체를 부착을 합니다. 이렇게 동원체가 이렇게 부착이 돼버려요. 이게 이가 염색체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만약에 이가 염색체가 뭐 어딨냐 물어보면 이렇게 붙어있는 그림을 찾아주시면 돼요. 그죠? 오케이, 바로 내려갑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그림 한번 보면 대립 유전자에 대한 정보 나와 있고 상동 염색체에 대한 정보, 걔네가 복제가 된 이후에 저런 모양이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요. 복제가 되고 나면 동원체에 묶여있는 두 가닥의 염색 분체의 모든 정보가 동일하게 나타나야 한다. 그게 보여야 돼요. 자, 거기 밑에 보면 복제라고 하는 단어가 그 화살표 위에 들어있어요. 복제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놓고요. 자, 복제가 되는 시기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두 배 이렇게 복제가 될 겁니다. 걔네가 언제 일어나냐면 분열기 들어서기 전에 간기라고 하는 시기 있었죠. 간기 중 S기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기 중 S기. 자, 얘네는 중요하니까 잘 표시해놓고 바로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62페이지 핵상이랑 핵형 한번 배워보고요. 본격적으로 유전 시작합니다. 아직 유전 시작하지도 않았죠, 그죠? 자, 밑에 핵상과 핵형, 핵상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핵상. 그 옆에 밑줄, 하나의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상대적인 수. 자, 밑에 내려가 보면 1번 체세포 옆에 EN이라고 있죠. EN 동그라미 쳐놓고 생식세포에 N 동그라미 칩니다.
자, 밑에 보면 뭐 E에는 46, E는 23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앞으로 핵상을 적을 때 거기에 숫자들을 잘 봐. E에는 하고 46이 들어가 있죠. 이 46개가 상동 염색체가 모두 46개가 있다라는 뜻이잖아.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렇게 적어서는 문제를 잘 풀 수가 없어요. 자, 이거를 쪼개볼게요. 자, 거기다가 표시 한번 해볼게요. E에는 44 플러스 XX 44 플러스 XY 이렇게 쪼개놓겠습니다. 자, 물론 46으로 적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적는 연습을 해줘야 돼요. 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돌연변이 파트를 배우죠. 돌연변이 할 때요. 얘 따로 꼭 분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부터 핵상을 적는 연습을 이렇게 해놓으면 편합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연습을 해놔. 상 따로, 성 따로 넣어주는 거야. 그럼 N은 어떻게 적어? N은 22 플러스 X 22 플러스 Y가 된다. 자, 이렇게 묶여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가 정확히 반으로 떨어지면 돼요. 44개가 22개가 떨어지고 XX 중 X, 또 XY 중 Y가 떨어진 거예요. 그치? 그럼 여기서 또 보여지다시피 이제 아이가 태어날 때요. 그 아이의 성결정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의 생식세포 안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죠? 아버지가 Y를 내려주면 엄마가 X 주고 아빠 Y 주니까 아들이 태어나는 거고요. 그죠? 엄마 X 주고 아빠가 X 주면 둘 다 X를 주니까 여자아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형태로서 접근을 합니다. 자, 바로 아래 동그라미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밑에 지금 내가 세포들을 총 8개 넣어놨는데요. 4개가 다른 문제에 있던 그림들이에요. 자, 근데 위에 있는 4개랑 아래에 있는 4개의 핵상을 한번 적어볼 건데, 핵상은 EN인지를 적고 N인지를 적은 후에 는 하고 뒤에 전체 염색체 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전에 연습했듯이 이렇게 나눠서 적을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볼 거고요. 알 수 없을 수도 있거든요. 알 수 없을 때는 그냥 23 또는 46으로 적는 것처럼 전체 염색체 수를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알 수 있는 것들은 성을 나눠서 한번 표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자, 위에 있는 4개, 아래에 있는 4개 따로따로 구분을 한번 해보는 거야. 지금 한번 적어봐. 핵상 한번 적어보세요. 요게 연습이 돼야 기본적인 유형을 들어갑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이 친구들 보면 일단 위에 있는 4개의 친구 보세요.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들을 구별할 때는 내가 아까 염색체 수는 동원체 수와 같다라고 했던 거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염색체 수를 적어라라고 했으면 동원체 수를 세워주면 되는 거예요. 가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N인지 EN인지만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N, 두 번째 EN, 세 번째 N, 네 번째 N이 됩니다. 자, 그 안에서 성염색체를 구별을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EN 세포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두 번째 세포 보면 자, EN은 하고 들어가는데 연두 똑같고 빨강 파랑이 다 똑같이 생겼죠. 그럼 얘는 무조건 암컷의 개체 또는 여자의 세포가 됩니다. 그럼 이 친구 적을 때 어떻게 적어? EN은 하고 4 플러스 XX가 들어가면 돼요. 이걸 그냥 묶어서 EN은 6 하고 적었다면 4 플러스 XX로 한번 빼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이 친구랑 같은 개체의 세포가 있는지 또는 같은 종의 세포가 있는지를 찾아볼 거야. 자, 여기서 찾아야 되는 거 2가지가 있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 첫 번째, 같은 종의 세포 찾기. 두 번째, 같은 개체의 세포를 찾기. 자, 이 2가지를 찾는 게 보기에서 물어보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럼 같은 종이 가지는 정확한 어떤 힌트가 뭐가 있을까? 같은 종이라고 하는 친구들은요,
성염색체. 자, 염색체 앞으로 CH로 적겠습니다. 자, 성염색체를 제외하고 다 똑같게 생겨야 돼요. 다 똑같게 생겨야 한다. 같은 종의 세포를 찾을 때 가장 중요한 건 성염색체를 제외하고는 모양, 크기, 뭐 색깔 등을 모두 똑같이 놔줘야 돼요. 같은 종을 일단 찾아야 개체들을 비교할 수가 있어지거든요. 그거 한번 가봅시다. 자, 1, 2, 3, 4번의 세포 중에 2번 세포를 기준으로 놓고 2번 세포와 같은 종으로 분리되는 친구를 한번 찾아볼 거예요. 같은 종이 어디 있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내가 이제 번호를 부여하는 거야. 1, 2, 3, 4번 해놓고. 자, 2번의 세포와 같은 종 어디 있어요? 4번에 있어요. 그렇지. 자, 4번 말고 다른 세포를 선택했다면 뭐가 다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자, 4번부터 보세요. 자, 4번 연두 똑같죠? 자, 2번, 4번 보고 비교하시면 돼요. 연두 똑같고 파랑이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빨간 뭐야? 하나가 작게 들어갔지. 그렇지. 4번 세포에 있는 빨간 염색체의 동그라미 치고 얘는 무조건 Y 염색체입니다. 그럼 얘가 X고 저 커널한 게 Y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모든 문제의 공통점 작은 게 Y입니다. 그래서 2번과 4번을 묶어서 얘네를 같은 종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었겠죠. 자, 그럼 이제 1번하고 3번이 남아있는데요. 1번, 3번은요. 2번, 4번하고는 또 다르게 생겼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2번, 4번이 A라고 하는 종이었다면 1번, 3번은 B라고 하는 종으로 묶이는 거예요. 종이 두 가지였고 그 안에서 성염색체 어디 있나 확인해 볼게요. 자, 1번, 3번 눈으로 같이 보세요. 파랑 똑같이 생겼죠? 연두 똑같아요. 빨강 보세요. 맨 첫 번째 있는 빨강은 크고 세 번째 있는 빨강은 작게 나와 있죠. 얘네 둘은 같은 개체의 세포일 수도 있고 같은 종의 세포로 묶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같은 개체로 묶일 수 있는 이유는 수컷이라고 하는 개체는 X 염색체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그치? 그럼 1번, 3번은 같은 종인지 같은 개체인지 일단 모르겠지만 첫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세포의 핵상을 적어보면 자, N은 하고 2 플러스 X가 들어가면 돼요. 2 플러스 X 적었으면 잘 적은 거고 3번 세포의 핵상 적으면 N은 2 플러스 Y가 들어가면 되겠죠. 4번도 마찬가지야. N은 2 플러스 Y가 되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자, 밑에 거 똑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밑에 있는 세포는 EN의 세포가 두 개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 시기 확인해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똑같고 똑같아. 다 똑같이 생겼죠. 저 친구들은 암컷의 개체였고요. 자, EN은 적고 6 플러스 XX, 가 되겠네요. 6 플러스 XX. 그렇지. 그래서 상염색체가 6개고 성염색체가 XX로 암컷이구나. 그럼 세 번째도 똑같아요. 6 플러스 XY가 되면 되고 거기에 지금 성염색체라고 하는 친구가 까만색으로 그려져 있고요. 작게 그려진 친구가 Y염색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좋습니다. 자, 이제 2번하고 4번 세포 남아있는데요. 4번 세포 먼저 한번 봅시다. 자, 4번 세포는 3번 세포랑 비교 한번 해볼 거예요. 자, 저 살색 똑같고 파랑 똑같고 연두가 똑같은데 Y 염색체가 들어있죠. 쟤는요 3번과 4번을 묶어주고 걔네가 같은 개체의 세포가 확실하다 하시면 돼요. 3번, 4번은 같은 개체가 확실하다. 그러면 1번, 3번을 묶어서 물어보면 뭐라고 해? 같은 종이다 해주면 되는 거야. 그치? 같은 종이다. 그리고 4번 세포의 핵상을 적어볼까요? 4번 세포는 N은 3 플러스 Y가 되면 됩니다. 그렇지. 자, 2번 세포 조금 특이하죠? 2번 세포가 1번이랑 3번이랑 좀 비슷하게 생긴 것 같지만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르게 생겼어요. 확인해 볼게요. 자, 맨 커다란 살색 똑같은 것 같은데요. 안에 보니까 파란색, 연두색, 작은 살색이 하나 더 들어있거든요. 저 작은 살색은요. 1번, 3번, 4번 세포에 없던 염색체가 들어있죠. 마치 같은 것처럼 넣어놨지만 같지 않았던 친구예요. 쟤는 다른 종의 세포가 됩니다.
그래서 1번, 3번, 4번은 같은 종이었다면 2번은 다른 종이 돼버리고요. 2번 친구를 핵상으로 적는다면 n은 3 플러스 몰라. 알 수 없어. 그치? 왜 몰라? 비교 대상이 없죠. 비교 대상이 없을 때는 x인지 y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n은 4라고 적어주고 끝내주시면 돼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내려가서 마지막 핵형 한번 가봅시다. 자, 핵형은 옆에 밑줄 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의 수, 모양, 크기 밑줄 써놓고요. 자, 얘네를 전부 핵형이라고 부르는데요. 핵형은 밑에 내려가 보면 성별이 같으면 같은 핵형을 갖는다 밑줄. 자, 저거 많이 물어봐요. 문제를 풀 때 A와 B는 같은 핵형을 가지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같은 핵형인지 맞추는 조건. 첫 번째, 일단 같은 종인지 확인하셔야 돼요. 같은 종이면서 두 번째, 성별이 같으면 얘는 핵형이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핵형이 같다. 문제에서 어떤 개체들을 주고 개체들의 세포를 비교하는데 핵형이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돼요. 일단 같은 종인지 확인, 두 번째 성별이 같은지 확인. 이 두 가지가 만족되지 않으면 핵형이 같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요거 잡아주면 되고요. 자, 내려가서 그림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자, 이 그림을 뭐라고 하냐면 핵형 분석 자료라고 표현을 해요. 여기 핵형을 분석한 거야. 핵형 분석을 해보니까 1번부터 22번까지가 쭉 나열이 되고 마지막 성염색체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일단 성별을 확인해 볼까요? 왼쪽이 여자인 것 같고요. 오른쪽이 남자인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이 자료를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을 거고 알 수 없는 게 있을 겁니다. 자, 그거 한번 왼쪽에 필기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왼쪽에 핵형 분석 실시 시기 나와 있죠? 실시 시기 한번 적어봅시다. 자, 실시 시기는 체세포 분열 중기 시기를 사용합니다. 체세포 분열 중기 잡아놓고, 자, 중기인데 어떤 세포를 쓰냐면 보통 백혈구를 쓰거나 간세포를 씁니다. 백혈구나 간세포 두 가지를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조심해야 되는 거, 적혈구는 쓸 수 없어요. 적혈구는 쓸 수 없다. 왜? 라고 물어보면 핵이 없어요. 적혈구는 핵이 없어서 불가능하다 해주면 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정리할 거냐면 이 핵형 분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왼쪽 날개 부분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알 수 있는 것부터 확인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 그 그림을 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확인할 게 뭐가 있었어? 제일 마지막에 성염색체를 확인했죠. 즉, 성별을 알 수 있다 해주면 되고요. 알 수 있는 것, 성별. 자,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염색체 돌연변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염색체 돌연변이를 알 수 있다. 자, 저 염색체 돌연변이의 예시들을 살짝 한번 잡아봅시다. 자, 염색체 돌연변이 하면은 무슨 증후군이라고 붙는 친구들이 들어갑니다. 무슨 증후군이라고 나와요. 그럼 대표적인 것들 잡아볼게요. 자, 무슨 증후군이 있습니까? 다운 증후군이 있고요. 에드워드 증후군이 있고요.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있고요. 터너 증후군이 있어요. 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더 있죠. 근데 이 네 가지가 가장 자주 등장을 하니까 다운, 에드워드, 클라인펠터, 터너 증후군이라고 붙여주시면 돼요. 그럼 얘네들이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발견이 되는 것인가? 자, 다운 증후군은요. 21번이 3개 있는 사람이에요. 21번이 3개 있어요. 그럼 핵형 분석을 해보면 21번에 놓여져 있는 염색체가 2개가 아니라 3개가 놓여진 걸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거를 꼭 확인해야 되는 이유는 문제를 풀 때 총 염색체 수는 물어보고요. 또는 총 염색 분체 수는 물어봐요. 그래서 21번이 3개라면 그 숫자가 달라지겠죠. 그거 꼭 확인하고. 자, 에드워드 증후군은 18번이 3개 있는 사람입니다. 18번 3개. 자, 클라인펠터 뭐예요? X, X, Y를 가진 사람 클라인펠터. 자, 터너 증후군은 X 염색체 하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저기서 어떤 정보가 잡히냐면 터너 증후군이라고 하는 사람 빼고는 EN, 전체 EN보다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전체 EN보다 하나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고요. 터너증후군은 뭐라고 해? EN보다 하나가 적다 해주면 돼요. EN보다 하나가 적다. 그래서 우리가 증후군이 붙어있는 사람들은요. 무언가의 이상이 보입니다. 그 이상이 분명히 핵형분석 자료 안에 보여야 된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알 수 없는 것 가봅시다. 자, 알 수 없는 것은 예시가 5가지로 추려지는데요. 그거 다 적어볼 거예요. 자, 알 수 없는 것 일단 첫 번째 혈액형 알 수 없어요. 혈액형 알 수 없습니다. 물론 혈액형 검사할 때 피를 뽑아요. 이것도 피를 뽑아서 합니다. 근데 혈액형 검사는 혈액형 그 피 자체를 응집 반응을 시켜보고 확인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핵형 분석을 하는 건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유전자 돌연변이를 알 수 없습니다. 유전자 돌연변이. 자, 유전자 돌연변이의 예시 5가지 아예 적어버릴게요. 첫 번째,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 파일 너무 좁다. 자, 두 번째, 페닐 케톤 요증. 자, 페닐 케톤 요증. 세 번째, 알비노. 네 번째, 낭성 섬유증. 낭성 섬유증. 요 이응이에요. 이응. 낭성 섬유증. 마지막이 헌팅턴 무도병입니다. 헌팅턴 무도병. 자, 요거 나오면요. 무조건 알 수 없다 들어가면 돼요. 알 수 없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문제들에는 이 알 수 없는 정보에다가 대사성 질환의 이름들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당뇨병, 고혈압, 이거 본다고 알 수 있나요? 알 수 없어요. 그죠? 그런 거 들어가 있으면 알 수 없다로 풀어주면 끝나요. 오케이. 좋습니다. 자, 오른쪽에 63페이지에 있는 그림들은 그냥 뭐 한 번씩 눈으로 봐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조교가 나눠준 문제 있었을 거야. 자, 조교가 나눠준 문제 2개 나갔는데요. 자, 그 중에 염색체 문제 한번 열어보세요. 염색체 문제 열어서 자, 번호 한번 표시 한번 해볼게요. 염색체 문제 번호 표시. 잠깐만. 펜 하나만 가져올게. 안녕하세요. 오늘 뭐? 자, 표시하세요. 1번, 2번, 3번. 넘어가요. 6번, 9번, 10번. 넘어가서 16, 18. 17번 더 할게요. 17, 20, 25까지. 오케이. 자, 요거 지금 풀어볼 거고 해설 다 할 테니까요. 지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이게 돼야 넘어갈 수 있어요. 이거 풀어보세요. 그 사이에 칠판 한번 지울게. 지금 표시했던 문제들 전체를 풀이할 건데요. 필요한 보기들 보고 고치고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맞았다면 맞은 대로 내가 제대로 풀었구나 확인하시면 돼요. 자, 1번 보세요.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 여기에 사실 문제에 모든 염색체를 나타냈다 하는 문제가 있고요. 일부 염색체가 나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조심해야 되고, 만약에 그림에 저렇게 나왔는데 일부 염색체를 나타냈으면 뭐 사람의 세포이다 이렇게 했으면 핵상을 밑에 8개밖에 없었어도 46개로 계산을 하고 문제 푸셔야 돼요.
조심해야 돼. 밑에 보면 A와 B는 서로 다른 종이며 나와 있죠. 그림이 다르게 그려져야 되고 XX와 XY입니다. 자, 그림 보니까 가 혼자 다르게 생겼고요. 나와 다는 비슷하게 생겼죠. 그럼 가 따로 나 다를 묶어주면 됩니다. 자, 가라고 하는 친구는 모두 똑같이 생겼으니 암컷의 개체로 보여지고요. 나와 다를 묶었다면 검은색 염색체가 XY로 수컷으로 보여지고 있죠. 자, 기억. A와 B는 성별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가는 암컷, 나다는 수컷이에요. 자, A와 B는 체세포에 들어있는 염색체 수. 자, 체세포는 언제나 EN 상태예요. 그러면 가는, EN은 하고 6개가 있었으니까 6으로 들어간다면 나는, 애는 3의 형태였잖아요. 그럼 3개 곱하기 2를 해서 EN은 6의 형태가 체세포에 있었을 겁니다. 서로 같다가 맞는 말이었겠죠? 디귿 보면 나와 나는 서로 같은 개체가 맞습니다. 오케이. 자, 니은 보세요. 염색사의 구조이고 어쩌고저쩌고 내려갑니다. 자, 기억. 기억은 리보솜에서 합성됩니까? 기억은 히스톤 단백질이니까 맞습니다. 해주면 되고요. 니은은 이중나선의 구조 맞습니다. 저게 확대가 되어 있으면 이중나선으로 보일 테지만 멀리서 보면 저렇게 보이는 거예요. 디귿은 리보스이다. 리보스 아니었고 디옥시리보스 넣어주면 되고. 자, 3번. 자, 건강한 사람의 간세포를 채취했대요. 내려가서 확인. 자, A와 B는 부모로부터 하나씩 받은 게 맞죠. 그래서 걔네를 상동염색체라고 불렀던 거야. 자, 어머니로부터 C를 받은 자손이 여자가 될 확률. 자, 어머니가 주는 건 상관이 없다 그랬죠. 어머니는 무조건 X를 주니까 아버지가 줄 것에서 확인을 합니다. 아버지가 X를 주면 여자, Y를 주면 남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50%의 확률이었겠죠. 디귿. 이 사람의 백혈구 맞습니다.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6번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의 핵형 분석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A와 B가 상동이냐 또 물어봤죠. 맞습니다. 해주면 되고요. 자, ABO식 혈액형 알 수 없었고요. 잘 보면 21번이 3개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저걸 놓치면 디귿을 틀립니다. 디귿. 상염색체의 염색 분체수. 그러니까 염색 채수와 분체수 다르죠. 염색 채수가 45개니까 곱하기 2 해줘야 돼. 복제가 되어 있으니까 90개가 정답. 자, 넘어갈게요. 9번 보세요. 자, 9번. 염색체 구조를 나타냈습니다. 자, 1과 2는 상동 염색체냐? 상동 염색체는요, 2개의 동원체를 기준으로 2개의 염색체를 비교해야 돼요. 근데 얘는 하나의 염색체에 묶여 있으니까 1하고 2는 정보가 100% 일치하는 한 사람의 염색체였을 겁니다. 그걸 내려주고 다른 사람의 염색체가 내려와서 상동 염색체가 만들어지겠죠? 1번 틀렸고, 그럼 바로 답이네요. 그렇죠? 1번 답이었고, 나머지 똑같은 말이었고,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번으로 갑니다. 자, 세포주기의 어떤 단계입니다. 자, 그림 잘 보면요. 저기 실제 현미경으로 보면 저렇게 동글동글동글이가 이렇게 묶여 있어요. 쟤네가 염색사의 형태였을 겁니다. 염색사를 확대시켜 보니까 안에 동그란 히스톤 단백질 보이고 A가 DNA이고 C가 뉴클레오솜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네요. 자, A는 뉴클레오타이드로 이루어진 단일 사슬 구조입니다. 틀렸죠? DNA라고 하는 친구였기 때문에 DNA는 하고 물어보는 거야. 이중 나선의 구조였습니다. 그 다음 니은 B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유전 정보 저장은 DNA가 하는 거죠. B가 아니고 A가 하고 있다. 자, 디귿. C는 염색사와 염색체에 모두 존재한다. 그치? 염색사와 염색체에 모두 존재한다. 요거 다른 문장으로 좀 바꿔볼게요. 봐봐. 염색사 시기에 뉴클레오솜과 염색체에 뉴클레오솜이 있냐를 물어본 거잖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모든 시기에 뉴클레오솜이 관찰된다. 자, 이거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 생명과학에서 모든, 모두 나오면 좀 의심하기로 했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맞아요. 왜? 뉴클레오솜이 보이는 시기를 물어봤을 때 우리가 오늘 배우는 시기는 간기와 분열기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간기를 구성하는 게 염색사였고 분열기를 구성하는 게 염색체였기 때문에 얘도 있고 얘도 있고 모든 시기에 뉴클레오솜이 있다가 맞는 말이 돼버리는 거야. 그렇지? 요거 맞게 풀어주면 끝. 넘어갈게요. 자, 16번 봅시다. 자, 16번 보면 그림 한번 바로 내려가 볼 텐데요. 두 가지 종으로 구분이 되고 있대요.
자, 밑에 보니까 아까 위에서 가는 A의 세포, 나는 B의 세포다라고 했죠. 그럼 A랑 B를 먼저 비교해보면 A랑 B는 서로 다른 종이라는 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다와 라와 마는 B와 C 세포 중에 하나래요. 자, 봅시다. 가부터 볼게요. 가는 모두 똑같으니까 암컷이 맞고요. 자, 나는 일단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얘는 다른 종이다 정도만 잡아놓고 다와 라와 마를 보는데요. 나하고 비슷하게 생긴 애를 먼저 찾을 거야. 자, 나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 다에도 있고 마에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마에 들어있는 친구가 2n이었으니까 얘를 먼저 봅시다. 자, 마는 2n이면서 xy가 있네요. 아, 얘는 수컷이에요. 그러면 이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B와 C 중에 하나가 들어갔어야 되거든요. 근데 얘가 만약에 C로 들어가 버린다면 라에 들어있는 친구에 문제가 생기죠. 라는 가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검정색 염색체가 작게 들어가 있는 수컷의 개체였던 거예요. 그러면 라가 C가 돼야 되는 게 맞고, 나하고 다하고 마는 모두 B의 세포였던 거죠. B라고 하는 개체가 수컷이면서 하나의 어쨌든 세포로 나오지 않고 3개의 세포로 나왔다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기억. 가와 라는 같은 종이 맞죠? 만약에 같은 개체였냐 물어보면 틀려요. 같은 종이다 했으니까 맞습니다 하면 되고요. B와 C는 성이 다르다. B도 수컷, C도 수컷이었습니다. 자, 디귿. 라는 B의 세포입니까? 아니죠. C의 세포였습니다. 정답 1번. 자, 17번 눈으로 볼까요? 기억은 히스톤 단백질입니까? 어딨냐? 맞고요. 니은 이가 염색체 아니고요. 디귿. 부모에게서 하나씩 물려받은 것도 아닙니다. 그거 상동 염색체여야 맞는 거예요. 자, 18번 내려가서 그림 봅시다. 자, 수컷 A와 암컷 B의 세포래요. 나로 가볼게요. 나는 수컷, 다가 암컷이었네요. 그럼 가는 누구야? Y가 있으니까 수컷의 세포가 맞구나. 바로 갑니다. 자, 가는 A의 세포이다. 아까 A가 수컷이라고 했으니까 가와 나는 다 A의 세포가 맞고, 가와 다의 핵상이 2n이 아니고 나와 다의 핵상이 2n이었고, X 염색체 수는 나가 1개, 다는 2개였습니다. 정답 1번. 자, 20번 다시 볼게요. 자, 기억. 기억을 부계로부터 물려받았다면 저희 틀려버리죠. 그죠? 기억하고 니은은 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염색 분체가 복제되어서 니은이 된 거예요. 뭐 한 사람이 줬다 뭐 이런 거 틀려요. 그죠? 기억 틀리고 니은. 디귿 구조는 세포 주기의 모든 세포에 있다. 나왔네요. 그죠? 디귿이 뉴클레오 솜이니까 얘는 모든 시기, 모든 세포에 존재한다. 맞습니다. 디귿 리을은 뉴클레오 타이드로 이루어져 있다. 오케이. 정답 5번. 마지막 25번 볼게요. 자, 가나다에 들어있는 모든 염색체. 자, 얘도 모든이 맞았네요. 내려가서 2에는 4, 2에는 8이었대요. 내려가 볼까? 가를 보니까 N은 4로 보이고, N은 4로 보이고, 2에는 4로 보이죠. 이 다라고 하는 세포를 N은 4로 놓으면 안 돼. 검정이 똑같고 하양이 똑같잖아요. 쟤는 2에는 4였던 거예요. 그죠? 그럼 내려가서 기억. B는 암컷입니까? 자, B가 2에는 8의 개체였어요. 2에는 8이 지금 가와 나에 나와 있죠. 걔네 보니까 X 보이고 Y가 보이고 있거든요. 수컷으로 보여야 맞습니다. 자, 다는 A의 세포이다. 오케이. 그 다음 가와 나의 핵상은 모두 N이다. 맞습니다. 정답 5번.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우리 오늘 세포 분열 바로 이어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쯤 좀 당이 떨어졌을 거라 젤리 입에 넣으면서 세포 분열 들어가 볼게. 자, 세포 분열 64페이지부터고요. 요거 내용 잘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자, 일단은 먹으면서 합시다. 자, 오늘 그냥 2개씩 먹자. 네, 오늘 2개씩 먹어보자. 자, 네. 네. 나 처음 먹어본 젤리인데 맛이 12가지가 있대. 먹어봐. 네, 드셔보세요. 현이. 주경이 여기요. 자, 인경이 이거 먹어봐요. 천천히. 자, 준서. 네. 자, 먹으면서 들어봅시다. 자, 64쪽 생식세포의 형성과 유전적 다양성. 자, 이거 들어갔는데요.
일단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걸 배우려면 세포 주기부터 알아야 되는데 주기는 아까 배웠듯이 간기와 분열기가 끝입니다. 간기냐 분열기냐를 먼저 잡아볼 텐데요. 자, 밑에 갑시다. 자, 세포 주기는 그 뒤에 보면 간기와 분열기로 나뉜다. 밑줄만 쳐놓고 자, 바로 내려가서 간기 가보겠습니다. 자, 간기에 G1기 동그라미, S기 동그라미, G2기 동그라미 해놓고 자, 이 세 개의 단계로 구분을 해놨는데요. 각 시기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100% 암기해줘야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지금 배우는 내용들은 암기할 게 조금 있는데요. 외우는 방법 알려줄게요. 자, G1기 옆에 밑줄, 세포의 생장 밑줄. 자, S기 옆에 DNA 복제 밑줄. 자, G2기는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 합성. 자, 조심해야 되는 건 방추사를 구성하는 단백질이 만들어질 뿐 방추사가 합성되는 게 아닙니다. 문제에서 많이 물어볼 건데요. 방추사의 합성 시기는 G2기가 아니고 분열기 전기 때 일어납니다. 거기다 살짝 적어놓고요. 까먹지 않게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의 목표는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라서 꼼꼼하게 해놓고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되거든, 앞으로. 그래서 꼼꼼하게 연습해보자. 자, 지금 G1, S, G2를 다 밑줄 쳤죠? 걔네 다 외워주면 되고요. 걔네 셋을 묶어보세요. 걔네 셋을 이렇게 묶어. 자, 묶어서 공통점을 한번 적어볼까요? 공통점. 공통점이 뭐냐면 간기가 가지는 특성을 정리하는 거야, 지금. 간기가 가지는 특성. 첫 번째. 핵막이 존재합니다. 첫 번째, 핵막. 핵막은 G1, S, G2 모두 존재해야 된다. 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염색 사로 존재했었죠. 염색 사로 관찰된다. 자, 세 번째. 세포가 생장합니다. 저 세포의 생장은요. G1, S, G2가 모두 합니다. 근데 G1기 때 밑줄을 쳤던 이유는 G1기에서 주로 일어난다예요. 주로 일어난다. 만약에 S기에서 세포 생장 일어나냐 물어보면 맞다 해주셔도 돼요. 맞습니다 해주면 돼요. 그러면 공통점으로 들어가는 세 가지가 있다라고 해놓고 나서 이 세 가지 특성들이 G1, S, G2가 모두 가지고 있는 특성이다 해주면 끝날 것 같아요. 자, 내려가서요. 분열기 한번 봅시다. 자, 분열기는 핵분열 과정과 세포질 분열 과정으로 일어나. 밑줄 쳐놓고 그 아래 보면 간기에 비해 분열 시간이 짧고 밑줄. 자, 시간을 비교하는데 간기가 훨씬 길고 분열기가 짧습니다. 그거 기억하고요. 뒤에 보면 전기, 중기, 후기, 말기 구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이거는 맨 밑에 나와 있는 빈 공간은요. 내가 오늘 내용을 다 끝내고 나서 여기다 정리를 해줄 거예요. 64페이지 비워두고 왼쪽에 그림만 한번 봅시다. 자, 왼쪽 그림 보면 간기가 빨간색으로 돼 있고 분열기가 파란색으로 돼 있어요. 간기가 훨씬 길죠. 간기가 훨씬 길고 그 중에서도 더 긴 애가 누구냐면 G1기가 가장 길어요. 그림에다 표시 한번 해놔. 그림에 G1기가 시기상으로 가장 길어요. 그 정도 잡아놓고 자, 분열기는 핵분열과 세포질 분열이 이어지는데 핵분열기를 전기, 중기, 후기, 말기로 놓으며 그 안에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5페이지 체세포 분열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가 오늘 배우는 분열의 과정은 체세포 분열과 감수 분열 두 가지가 있어요. 체세포 분열 밑에 밑줄. 모세포와 유전적으로 동일한 두 개의 딸세포 형성하는 과정. 자, 모세포에다 동그라미 칩니다. 모세포. 자, 앞으로 문제 풀 때 모세포 나오면 G1기 세포예요. G1기 세포 적어줄게요. 모세포, G1기. 자, 내려가서 동물의 몸에 뭐 여러 조직에서 일어납니다. 내려갑니다. 자, 여기 보면 체세포 분열의 과정을 이제 외워버릴 건데요. 요거 날개 부분에 한번 적어볼게요. 자, 이 내용이 똑같이 들어있다. 근데 너희가 한 번 적으면 외워질 거예요. 자, 이거 들어가 볼게요. 자, 분열기 들어갑니다. 자, 분열기는 일단 크게 핵분열기랑 세포질 분열로 이루어져 있었고
지금 핵분열 4가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전기, 중기, 후기, 말기. 자, 이들의 특성들 쭉 적을 건데 적으면서 외워버리는 거야. 지금 꼭 외워야 돼. 자, 전기부터 갑니다. 자, 전기는 아까 필기할 때 분열기 전기를 한번 적었었거든? 거기서 무슨 내용이 나왔어? 염색 사각, 염색 사각, 염색 채로 응축된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염색 사각, 염색 채로 응축된다. 응축이 된다라는 말은 염색사가 사라지고 이렇게 표현해요. 염색사가 사라지고 염색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 염색사는 어디서 보였어? 아까 간기 때 보이다가 넘어오면서 응축이 된 거예요. 자, 두 번째, 핵막이 사라집니다. 아까 핵막이 간기 때 보였었죠? 걔네가 완전히 사라질 거예요. 자, 세 번째, 방추사가 형성됩니다. 방추사가 형성됩니다. 이 방추사라고 하는 친구는 쥐투기 때 그 단백질을 만들고 본격적으로는 지금 만들어진다 잡아주면 되겠죠? 오케이. 자, 그러면 전기 때 적었던 것들을 말기 때 바꿔버릴 거예요. 자, 말기 때 적어볼게. 말기를 먼저 적습니다. 자, 그 이유는 외우기 편한데요. 전기 때 생긴 건 말기 때 사라질 겁니다. 가볼게요. 말기는 여기 염색체가 염색사로 풀린다. 풀림. 다른 말로 바꿔 염색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염색체가 사라진다. 똑같은 말. 자, 두 번째 여기 핵막이 다시 생깁니다. 그래서 전기를 외워두고 반대로 바꿔주는 거예요. 세 번째, 방추사 사라집니다. 이렇게 해주면 돼요. 외워질 거예요. 자, 외워놓고 나서 두 번째, 중기 갑시다. 자, 중기는 염색체가 세포 중앙에 배치가 됩니다. 관찰하기가 좋은 시기예요. 그래서 우리 아까 핵형 분석 실시 시기가 여기였죠. 체세포 분열 중기이다 하면은 관찰하기가 좋다. 왜? 중앙의 염색체가 모두 배열이 되니까. 자, 후기로 갑니다. 자, 후기 때 분열이 되는 애가 있어요. 후기 때는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 근데 이 세포가 분열할 때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뜻하는 게 있어요. 염색 분체의 분리는 핵상의 변화가 없는 과정이에요. 핵상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핵상의 변화라는 건 EN과 N 사이에서 변화가 없이 시작이 돼야 된다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핵분열기를 이렇게 해놓고 적었다면 이제 외워야 되는 거고요. 다 외워졌으면 세포질 분열로 내려갑니다. 자, 세포질 분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요. 동물세포랑 식물세포로 나눌 거예요. 자, 근데 이게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우리 아까 간기 때 했던 일들이 있어요. 세포가 생장한다,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원래 있던 세포가 이만했다면, 이 세포의 생장이 일어나면 실제로 세포가 조금 커집니다. 이렇게 커져요. 커져야 되는 이유는 얘네가 여기 핵이 이렇게 하나가 있는 거야. 그치? 자, 이 친구가 분열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핵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면요. 커다랬던 세포 안에 핵이 두 개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들을 반으로 쪼개주는 역할을 세포질 분열에서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쪼개도 첫 번째, 원래 있는 세포만큼의 크기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키워놓고 쪼개준다 해주면 되고, 자, 얘네를 쪼개는 방식입니다. 자, 동물세포는요, 밖에서 안으로 밀려 들어갈 거예요. 이거 뭐라고 하느냐? 그 밑에 오른쪽 아래에 그림이 나와 있어요. 동물세포 이렇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죠. 이거를 세포질의 만입 또는 함입이라고 합니다. 기억하시고요. 자, 세포질이 만입되고 함입이 되면 두 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식물세포 한번 보세요. 자, 식물세포는 밖에서 아무리 눌러도 세포 벽 때문에 눌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커지는데 누가 커져? 세포판이 커지는 거예요. 세포판 형성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저거는 세포벽이 아닙니다. 세포벽은 밖에 있는 게 벽이고요. 가운데 있는 판은 세포판이라고 표현을 해요. 좋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가운데 그림으로 갈게요. 자, 위에 있는 내용들은 다 적은 거니까 한 번씩 확인만 하세요. 자, 그림, 첫 번째 그림 보면 핵막이 조금 빵꾸가 나고 사라지고 있죠. 이미 간기를 지나쳤고요. 이 그림은 전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 분열기 전기의 그림입니다. 자, 만약에 간기의 그림이었다면 핵막이 또렷하게 보여야 돼요. 자, 이거 좀 사라졌으면 무조건 전기로 넘어가면 돼요. 자, 두 번째는 중기네요. 그죠? 중기로 들어서면서 핵막 완전히 사라진 거 보이죠? 그리고 옆에 있는 그 점선들이 바로 방추사입니다. 방추사가 동원체에 연결이 됐죠. 그리고 나서 걔네가 짧아지면서 당길 거예요. 세 번째 그림 보면 당겨졌죠. 얘가 바로 후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려가면 말기죠. 말기 때 핵막이 다시 생긴다라고 했으니까 생겨나고 있는 상황이다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세포질 분열이 일어났다 해주면 끝나죠. 자, 내려가서 맨 밑에 있는 표를 한번 채워볼 건데요. OX 형태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자, 세포의 생장 O 채워보시고 X 있으면 채워보시고요. 자, 밑에 있는 거 너희가 한번 채워봐. 그렇지. 오케이, 가봅시다. 자, 세포의 생장 하면은 G1에만 동그라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G2와 S 모두 동그라미야. 그치? OOOX. 자, 핵과 세포질의 분열은 분열기 때 일어나죠? XXXO. DNA 복제는 S기 때 일어납니다. S기만 동그라미. 염색체가 관찰되는 시기 분열기였죠. 저 분열기에만 동그라미 들어가면 돼요. 자, 65페이지 맨 위에 그래프 하나 보고 갑니다. 자, 요 그래프가 나오는데요. 자, 이 그래프는 그냥 결론을 아예 얘기해 버릴게. 문제에 만약에 이 그래프가 나왔다? 그럼 무조건 체세포 분열의 문제로 푸시면 돼요. 자, 다른 말로 바꾸면 이 그래프는 절대 감수 분열의 그래프가 될 수 없습니다. 근데 문제에서 물어봐요. 문제에서 막 뭐 감수 분열의 결과의 그래프이다 이렇게 물어보거든? 아니야. 감수 분열 될 수 없어요. 만약에 감수 분열이 될 거였다면 여기 지금 1, 2에서 DNA 상대량이 끝났잖아요. 감수 분열은요. 1, 2, 4 숫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치? 그래야 복제가 된 다음에 떨어지고 한 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생긴 모든 문제는 다 1하고 2에서 끝나버리거든? 무조건 체세포 분열의 그래프예요. 이걸로 바로 접근을 하면 돼. 그래서 막 이거 뭐 이가 염색체가 어디서 보이냐 물어보면 그게 무조건 틀린 거야. 다 날려버리고. 자, 이거 갑시다. 자, 그래프 보면 Y축에 세포수라는 게 적혀있죠. 자, 세포수에다 표시하시고요. 자, 세포수가 의미하는 거 비례하는 값을 가집니다. 세포수라고 하는 친구는 세포 주기에서 차지하는 시간의 비례해요. 세포 주기에서 차지하는 시간에 비례한다. 그럼 시간이 길면 길수록 세포수가 많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면 자, 이 지금 시기가 1시기, 2시기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얘가 1, 얘가 2예요. 자, 1시기부터 갑니다. 세포수가 가장 많이 보이는 시기야. 이게 뭐야? 그만큼 기간이 긴 G1기 시기를 뜻합니다. G1기 시기의 특성이 여기서 나타날 거고요. 자, 가운데 포 페인데 있죠? 여기 포 페인데는 뭐예요? 1에서 2로 복제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 어디야? S기에 해당합니다. 폭 파인 곳 S기. 그리고 2는요. 복제가 된 이후에 행동하는 모든 것들 G2기와 M기가 다 들어가요. 그만큼 M기가 짧았기 때문에 G2기와 M기를 합쳐서도 세포수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포수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슨 원리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보여줄게요. 자, 너희가 양파의 표피세포를 딱 뜯어왔어요. 양파 표피세포를 이렇게 딱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 개의 세포 벽들이 이렇게 아파트 형식처럼
이런 식으로 놓여 있어요. 자, 이게 다 세포입니다. 그럼 세포벽들이 여러 개 있고요. 세포가 이렇게 놓여 있어. 그러면 지금 당장 어떤 시기를 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야. 자, 이 세포 지금 살아 있습니다. 세포 분열이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세포 분열기 중 G1기를 지나고 있는 세포들이 어디 있냐 이걸 세워본 거예요. 아, G1기 지난 애들이 이렇게 많았던 거야. 왜? 그만큼 길었기 때문에 시기가 기니까 그만큼 많은 세포들이 보였다가 S기를 지나는 세포가 몇 개 있냐라고 하면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뭐 얘네가 S기. G2랑 M기 합쳐버리면 그것도 안 되는 적은 양이 이렇게 보이고 있다. 뭐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그냥 원리를 이해하지 않아도 쉽게 접근하면 돼요.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보겠죠. 원시기의 특성으로 뭐 알맞은 것은 해가지고 원시기는 G1기가 가지는 특성들 모두 표시하면 문제 풀리는 거예요. 이건 무조건 틀리면 안 되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평가원에서 근데 이 문제를 자주 냈었거든요. 그래서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렇게만 연습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중요한 감소 분열로 갑시다. 자, 감소 분열 66페이지 맨 위에 밑줄 가봅시다.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를 만들 때 일어나는 분열. 그 뒤에 보면 연속 2회 분열까지 밑줄 치고요. 오케이, 바로 내려가겠습니다. 저 연속이라고 하는 말은요. 간기를 한 번 더 지나냐 물어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뜻으로 간기는 한 번, 분열기, 분열기 이렇게 두 번이 이어지게 돼요. 자, 밑에 내려가서 감수 1분열 가봅시다. 감수 1분열은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후 분리가 일어나 밑줄 쳐놓을게요. 이가 염색체를 형성한 후 분리가 일어나. 오케이, 그 정도만 밑줄 쳐놓고 그 밑에 전기에 이가 염색체 형성이라고 써 있어요. 밑줄 쳐볼까? 전기에 이가 염색체 형성. 중기에 이가 염색체 적도면의 배열. 적도면이 이제 중앙에 배열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후기에 가면 이가 염색체 분리. 자, 요것만 밑줄 쳐놓으면 돼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적었던 것들이 있죠. 적었던 게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얘네가 추가만 됐다 생각하면 되겠죠. 그 위로 올라가서 염색체 수가 반감된다. 옆에 빈 공간에다가 필기해봅시다. 자, EN에서 N으로 떨어집니다. 자, 괄호 안에 EN에서 N으로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러면 나머지 똑같아요. 간기 때 어쩌고 저쩌고 다 외웠던 거죠. 전기 때 가면 방추사 형성, 핵 사라지고 핵막 사라지고 하는데 이가 염색체가 형성되는 시기가 전기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됐다가 후기 때 나눠지죠. 그럼 이가 염색체 분리를 다른 말로 바꾸면 상동 염색체의 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그럼 상동 염색체가 분리가 되면 EN에서 N으로 떨어진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말기 때 똑같아요. 핵막 다시 나타나고 방추사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분열이 이어집니다. 자, 이분열은 염색 분체가 나눠지면서 4개의 딸세포가 만들어진다. 자, 핵상은 N에서 N으로 유지가 될 겁니다. N에서 N. 자, 그리고 이 N에서 N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 감수 2분열에 있는 모든 정보는 조금 전에 봤던 체세포 분열의 과정과 동일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염색 분체가 뭐 분리된다, 어쩌고 저쩌고 전부 똑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외워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림 한번 보고 날개 부분 채워볼게요. 자, 그림 첫 번째. 핵막이 또렷하게 보이죠? 무조건 간기예요. 그리고 전기 1으로 가면, 즉 감수 1분열 전기로 가면 EN이면서 빵꾸가 나고 있죠. 그리고 저 속에 들어있는 모양이 이가 염색체의 그림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중기에 들어서면 중앙에 배열이 됐다가 얘네들끼리 떨어져 버리죠. 이게 후기 1, 내려가서 감수 2분열로 내려갑니다. 자, 말기 1까지 그치 보고, 그 다음에 전기 2, 중기 2 하면은 전기 2, 중기 2는 감수 2분열 전기 중기 시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리고 후기 때 염색 분체 갈라지고 마지막 4개 딸 세포가 만들어지면서 핵막이 다시 생기고 있는 과정을 보여주고 그 사이에 방추사가 다 없어졌죠. 방추사 없는지도 확인 한번 하시면 됩니다. 자, 왼쪽 날개 부분 채웁시다. 자, 첫 번째 이가 염색체 관찰 시기는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감수 1분열 전기 중기. 자, 상동 염색체 분리 시기는 감수 1분열 후기에서 말기까지 적을게요. 후기에서 말기.
후기 때 나눠지기 시작해서 말기 때 완전하게 분리된다. 염색 분체 분리 시기는 감수 2분열 후기에서 말기. 감수 2분열 후기에서 말기. 오케이, 좋습니다. 자, 마지막 67페이지 보고 다시 그림 그리러 갑니다. 자, 67페이지 DNA 양의 변화를 보는데요. 요 그래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밑에 있는 그래프 한번 보면, 자, 앞에 있는 그래프는요. 2에서 시작해서 2, 4, 2로 끝나버렸죠. 그러면 2, 4, 2로 끝났다는 건 얘가 더 이상의 핵상의 변화가 없는, 즉 체세포 분열의 그래프였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 모양도 보시면 돼요. 첫 번째 한 가닥이다가 두 가닥으로 올라갔다가 한 가닥으로 떨어졌죠. 이거 체세포 분열이 맞다 해주면 되고. 자, 두 번째 그래프가 감수 분열의 그래프입니다. 자, 이 친구는 2로 시작했다가 1로 떨어질 거예요. 그죠? 2, 4, 2, 1의 순서. 그래서 체세포 분열의 그래프와 감수 분열의 그래프 비교해서 DNA 상대량을 비교하는 정도로 풀어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자, 바로 위에 핵상 변화가 비워져 있죠. 한 번 더 넣어볼까? 감수 1분열은 2n에서 n, 감수 2분열은 n에서 n으로 유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시 64쪽으로 갈게요. 자, 맨 밑에 유전적 다양성은요, 한번 읽어만 보세요. 이거 뭐냐면, 너희가 부모님이 똑같은데 너희들의 형제들이 다 다르게 생겼어요. 왜? 어머니, 아버지가 만들어내는 생식세포가 유전적으로 다양해서 만들어지는 아이들의 형질도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고요. 수능에서는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 번씩 읽어만 보고 돌아갈게요. 자, 64쪽을 펴서 그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64쪽 그림. 자, 우리는 체세포 분열의 과정과 감수 분열의 과정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할 거예요. 오케이. 자, 동그라미들 한번 그려볼게. 자, 그림을 총 2개 그릴 건데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2개 그려주세요.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오케이. 그리고 2가지 색깔이 필요합니다. 2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염색체들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줘 볼게요. 자, 일단 체세포 분열의 그림이고요. 이거는 체세포 분열, 얘가 감수 분열의 그림이야. 그래서 분열의 결과 만들어지는 세포들의 모양을 확인할 거고 이 속에서 DNA 상대량을 또 잡을 수 있습니다. 자, 바로 가볼게요. 자, 여기다가 한 쌍의 상 염색체 하나 그릴 거고 X, Y를 한번 그려볼게요. X, Y. 자, 이거는 사람의 세포인데 그 중에 상 하나, 성 하나를 빼서 본 거야. 이건 뭐야? 모든 염색체가 아니고 일부 염색체를 보여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상 한 쌍, 성 한 쌍이 보이고 있어. 이 첫 번째 시기의 동그라미를 지원기 시기라고 보는 거야. 지원, 모세포. 자, 지원기, 모세포 시기입니다. 그러면 모세포의 시기 때는요, 복제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저렇게 가닥을 하나씩 표현을 해주는 거고요. 자, 이 친구들이 복제를 합니다. 이 사이에서 S기를 지나게 될 거고요. 자, 복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 2가닥이 되는 거야. 쟤네가 가닥이 2개로 이렇게 늘어나죠. X도 2가닥, Y도 2가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핵형 분석을 실시한 시기는 복제가 된 이후의 그림이었고 그 전 시기를 보면 이렇게 복제가 되지 않은 시기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 체세포 분열 중기 시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뭐 중앙에 배열돼 있는지 뭐 방추사가 보이는지 등등을 보지 않아요. 그냥 들어있는 염색체의 모양과 DNA 상대량 비교할 겁니다. 자, 그럼 체세포 분열 중기 시기에 이런 시기의 형태가 그림이 그려진대요. 자, 이 친구들이 이제 뭐가 분리되는 거야? 여기서 자,
여기서 내려가면서 염색 분체가 분리되죠.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염색 분체의 분리로 인해서 자, 이 사이에 표시합니다. 얘네 사이가 이렇게 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자, 염색 분체가 딱 분리가 됐어요. 양쪽으로 나눠서 가지는 거예요. 한 가닥씩 나눠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한 가닥씩 나눴죠. X 한 가닥씩 나눠가지고 Y 한 가닥씩 나눠가지는 거예요. 자, 이게 염색 분체의 분리예요. 염색 분체의 분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막상 그림으로 그려보면 잘 모르거든요. 이렇게 그려보면 돼요. 아, 염색 분체가 분리된다는 건 이렇게 나눠진다는 뜻이구나. 자, 그래서 마지막 식이세포를 우리는 딸세포라고 불러주면 돼요. 딸세포. 딸세포. 자, 그러면 각 시기를 딱 잡아놓고 나서 핵상을 눈으로 한번 볼까요? 핵상. 자, 짝꿍이 있죠. 자, 앞으로 내가 핵상 짜질 때요. 짝꿍이 있냐 없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자, 짝꿍 있고 짝꿍, 짝꿍, 짝꿍. 오, 전부 다 2N이야. 그죠? 얘도 2N, 얘도 2N, 얘도 2N, 얘도 2N이구나. 요게 체세포분이야. 그래서 결과적으로는요. 모세포와 딸세포가 일치해야 해요.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야. 오, 똑같이 생겼네? 맞다. 체세포분이야. 자, 감수분열 갑시다. 자, 감수분열도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할 겁니다. 자, 똑같이 그림을 그리고 시작합니다. X, Y 이렇게 그릴 거야. 여기서 드러나는 사실이 뭐가 있냐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세포는요. 너희들의 온몸에 분포하는 모세포들은 다 체세포 분열을 하고 있다가 그 모세포가 너희의 생식기관으로 갔어요. 그럼 걔는 생식세포를 하는 거예요. 생식세포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포라고 하는 친구는 동일해야 돼요. 동일해야 되고 그 안에서 분열된 결과가 달라질 뿐. 왜? 장소가 달라지면 돼요. 얘는 우리가 생식기관이라고 불리는 공간에서는 이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 친구들 다시 시작합니다. 얘는 G1기죠. G1기 모세포야. 그럼 모세포에 한 쌍이 보였었는데 모두 가닥은 한 가닥씩으로 되어 있었다. 자, 얘가 요 사이에서 S기를 지나게 되고 복제가 된 이후를 보여줍니다. 자, 복제된 이후에 이렇게 복제가 똑같이 일어나고요. 자, 복제가 됐죠. 자, 복제가 된 이후에 누가 갈라지는지를 확인해야 되죠. 자,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감수 1분열 중기라고 표현을 해요. 자, 물론 그림상에는 이가 염색체를 안 보여줄 겁니다. 실제 문제에서도 이가 염색체 안 보여줘요. 근데 만약에 문제에서 얘를 기역, 니은, 디귿, 리을로 잡았어? 어디에서 이가 염색체가 보여? 하면은 니은이 정답인 거야. 여기입니다. 찾아주면 돼요. 근데 그림상에 왜 안 나오냐? 안 보여주지. 보여주면 찾기가 너무 쉬워지니까 안 보여주고 이때 보인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풀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나서 누가 분리된다고?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고. 자, 이 사이를 갈라줄게요. 얘랑 얘가 상동이죠. 얘네 둘을 갈라주는 거야. 얘랑 얘 사이를 갈라주는 거예요. 자, X랑 Y는요. 모양과 크기가 다르지만 둘이 상동입니다. 상동이에요. 자, 그대로 내려줄게요. 나눠 가지는 거야. 요거 하나 얘한테 내려주고 요 하나 얘한테 내려주고. X랑 Y 하나씩. X가 일로 가면 Y가 일로 갑니다. 아, 이게 상동 염색체 분리구나. 요거를 잡아줄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상동 염색체가 분리된다의 전제. 이게 뭐냐면 핵상이 변화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까 필기한 것 중에 염색 분체 분리는 핵상 변화가 없다라고 표시했었죠. 상동 염색체 분리는 핵상 변화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2N이고 2N이었어? 얘 보세요. 짝꿍이 아니죠. 짝꿍 없고 짝꿍 없죠. 전부 N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 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감수 2분열 중기. 감수 2분열 중기요. 자, 감수 2분열 중기까지 갔다가 또 내려서 염색 분체 분리 해봅시다. 자, 염색 분체 분리 쪼개. 이게 염색 분체 분리야. 그 염색 분체 분리 시켜주면 나눠서 내려갑니다. 한 가닥씩 나눠서 내려주고 X 한 가닥,
Y 한 가닥씩을 이렇게 내려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생식세포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얘가 생식세포입니다. 자, 그래서 각 시기 속에 들어있는 염색 분체수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염색 분체수 한번 봐봐. 여기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네 가닥. 한 가닥, 두 가닥, 세 가닥, 네 가닥, 다섯 가닥, 여덟 가닥, 일곱, 여덟 가닥, 여덟 가닥. 하나, 둘, 셋, 넷, 네 가닥. 하나, 둘, 두 가닥으로 떨어졌죠. 저게 2, 4, 2, 1로 떨어졌다 의미가 이런 의미인 거야. 그럼 결국은 DNA 상대량은 염색 분체수에 비례한다는 뜻이 이겁니다. 염색 분체수가 4가닥이면 DNA 상대량도 4개 또는 뭐 2로 나눠서 그냥 표시하시면 돼요. 그래서 2, 4, 2, 1의 형태로 떨어지고 자, 모세포랑 비교합니다. 모세포랑 딸세포 비교하면 절반으로 떨어져 있어야 돼요. 뭐가 절반이냐면 핵상도 절반, DNA 상대량도 절반이어야 되거든요. 핵상 2n에서 n 맞고요. 4가닥에서 2가닥. 그러면 둘 다 절반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친구랑 또 다른 생식세포가 만나야 우리는 2n의 아이가 태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겠죠. 그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자, 핵상도 눈으로 보이죠? 2n, 짝꿍, 짝꿍 있죠? 짝꿍이 없어요. n, 얘도 n의 형태 잡아주고 표시하시면 돼요. 자, 이게 이제 감수 분열하고 체세포 분열의 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모세포는 언제나 동일합니다. 모세포 동일하게 놓고 어떤 과정이 일어났는지를 본 후에 문제를 풀어주시면 돼요. 이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자, 그러면요. 아까 우리 풀던 문제 있었죠? 아까 풀던 문제에 내가 대표 유형 하나만 좀 보여줄게. 아까 풀던 염색체 문제 한번 열어보고 45번 한번 풀어볼게요. 45번. 자, 아까 배운 거랑 지금 배운 거 다 합쳐서 지금 푸는 거야. 45번 풀어봐. 벌써 풀린 사람은 그 주변에 있는 문제 푸시면 돼요. 42, 43, 44 풀어봐요. 잘하고 있어. 차분하게. 오케이, 좋습니다. 지금 45번은 다 푼 것 같아요. 자, 45번의 정답 2번입니다. 자, 4번이 나온 친구들을 위해 정답을 알려줄 텐데요. 잘 보세요. 이걸 내가 풀어보라고 한 이유는 그 기억 보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기억 보기가 원래도 많이 실수를 하는 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세포 주기에 S기를 거쳐 라가 된다. 그림 보니까 복제되면 2가닥 되는 거 맞잖아 하고 맞다고 들어갔을 거거든. 자, 왜 틀린지 보세요. 앞에 그림 한번 볼까? 자, S기를 지나는 시기는요, 간기잖아요. 간기는요, 언제나
EN이어야 돼요. EN. 그림 보세요. 가하고 라가 너희를 딱 속이기 좋은 형태죠. 한 가닥에서 두 가닥이 됐으니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왜? N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시기상으로 어디로 놓는 거냐면 라가 여기입니다. 라가 여기. 여기. 그리고 가가 여기였던 거예요. 잡혀요? 요거 조심해야 돼. 여기서 1로 떨어진 거니까 순서가 라에서 가로 간 게 맞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지. 자, 그러면 기억 틀린 게 확인될 거고요. 니은, 나와라 핵상 같다 하고 다 맞은 것 같고, 다는 투의 세포이다. 지금 니은, 디귿은 다 맞게 푼 것 같거든? 기억만 확인하시고요. 기억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할 거, EN인지 N인지 보고, 복제 상태만 보고 풀면 안 되겠구나. 요거를 이제 한번 알아보시면, 딱 보고 나면 이제 이런 형태 더 이상 안 틀릴 겁니다. 잘하셨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숙제를 먼저 알려줘 보면 요 염색체 문제를 먼저 푸세요. 요거 1번. 요거 1번. 요걸 먼저 풀어봐. 얘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염색체와 세포 분열이라고 적혀있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는 내가 번호를 좀 표시를 해줄 거예요. 자, 표시를 할 건데 우리가 다음 주에 세포 분열을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세포 분열 때 DNA 상대량을 응용하는 방법 알려줍니다. 근데 여기서는요, DNA 상대량을 분석하는 방식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완벽하게 연습을 시켜줄 거야. 그래서 이쪽 세포 분열 문제가 약간 자신 있어지게끔 만들어 줄 테니까요. 걱정하지 말고 나머지만 풀어오시면 돼요. 자, 일단 지금 내가 표시해주는 문제 빼고 풀어올게요. 빼고 푸는 거예요. 자, 표시하세요. 3번, 5번, 7번, 8번, 10번. 넘어가. 16번, 18번. 넘어가서 21, 22. 넘어가요. 26, 30. 넘어가요. 32, 33, 34, 35. 넘어가서 37, 40, 41, 42, 44, 45, 46, 47, 48. 이거 다음 주에 내가 다 풀어줄게. 마지막 49. 오케이. 자, 요걸 빼고 풀어오시면 되고요. 요거 표시한 것들 내가 다음 수업 시간 내에 이걸 다 풀어줄 거거든요. 요거 중요하니까 요거 꼭 표시해 두시고, 그 다음에 교재 문제 한번 가봅시다. 교재 문제에 요것도 표시를 좀 해야 되는데, 교재는 오히려 문제 풀 게 오히려 좀 적을 거야. 자, 교재 아니다. 교재 문제를 아예 다음 주 숙제로 줄 테니까요. 요거 일단 풀지 맙시다. 요거는 다음 주에 누적해서 너희가 복습하기에 좋을 것 같거든.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는 내용하고 오늘 배운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를 다음 주 숙제로 할 테니까요. 일단 비워놓고 프린트물 2개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 2개 하고 좀 더 하고 싶다 싶으면 수능 특강 사셨죠? 수능 특강에 요 세포 분열 파트를 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의 문제가 거기 되게 많을 거예요. 그거 다 풀어보시는 거예요. 다 풀어보고 들고 와서 모르는 거 있으면 들고 와. 들고 와서 쌤도 지금 유전을 거의 다 풀었거든? 돌연변이 하나가 남아있는데 너희는 그렇게 빨리 풀 필요는 없으니까 차근차근 풀어서 나한테 가져오시면 돼요. 그거를 숙제로 하진 않겠지만 각자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중간에 쉬는 시간 안 줬으니까 오늘 10분 정도 일찍 끝내주고요. 질문이 있는 사람 하고 갈 거거든? 내가 바로 다음 수업이 있어서 질문 있는 사람 10분 동안 봐줄 수 있으니까요. 지금 표시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없으면 마무리하고 가시고 다음 수업 시간에 방어적인 호르몬까지 다 공부를 해오셔야 돼요. 오케이, 고생했어. 공부하다 안 되면 연락을 줘.